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도 기화형 종합평가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49강이고 제3문제와 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법에 대한, 가족과 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번엔 제3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죽음, 유언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건데요. 자, 먼저 죽음과 유언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 신고 절차는 사망 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30일 이내에 유족, 죽은 사람의 가족이 사망 진단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유언은 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에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일정 형식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유언 내용, 날짜, 주소,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재산들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요. 자, 먼저 상속이라는 게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법적 상속 순서는 1순위는 당연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 손자,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이제 부모가 됩니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가 되죠. 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 상속 비율도 있는데요. 상속 비율은 같은 순위가 같으면 같은 균등, 같게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직계가족과 공동상속 시 1.5배를 더 받는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1명이고 자녀가 1명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1.5배를 받고 자녀가 1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가 조금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을 통한 재산 분쟁 해결도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법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채무 변제 문제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재산이나 돈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서 처분하게 못하게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집을 빌려서 쓸 때 이런 거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자, 해당 부동산 매각 시 보증금 우선 반환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가 먼저 돈을 받는 겁니다. 자, 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상대방의 부당행위로 피해 발생, 그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돈을 달라고, 이제 피해의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 증명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보낸 공식 문서를 이제 우체국이 보관하는 증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그게 공식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공식 문서를 나도 갖고 상대방도 갖고 우체국이 보관해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거 확인하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이게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이런 내용 증명을 먼저 해서 이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제3문제와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